옳지. 오늘 잘 되네. 조용히. 자, 조용히 해봐. 아, 령이 기억나는데, 체령인지 세령인지가 헷갈려, 지금. 어디가? 알았어. 세령이. 맞아요. 오케이. 체령이가 뭔가 좀 이상하다 했었어. 너는 민종이. 가수 이름. 그 다음에, 유돈이. 맞지, 유돈이. 맞지, 네가 사람 이름을 이렇게 외우는 거는 정말 진짜 오랜만이다. 자, 우선은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거를, 이제 이어서 볼 건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빅뱅 우주론, 뭐 정상 우주론, 우주 배경 복사, 기타 등등 뭐 쭉 했던 거 기억나실 거야.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가속 팽창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주의 구성 요소가 암흑 에너지가 제일 많다. 그리고 앞으로 우주의 미래는 이런 공률을 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뭐 그래프까지 뭐 물질과 에너지의 이 합이 얼마냐, 그 다음에 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 했던 거. 특히 물질 에너지를 더했을 때 나오는 그 합이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열림, 평탄, 닫힘, 요걸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물질과 에너지의 비가 몇 대 몇이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감속이냐, 등속이냐, 가속이냐, 이제 팽창 속도가 달라진다. 라고 했던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얘기를 쭉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요런 문제가 쭉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문제 5번까지는 풀지 말고, 6번부터 좀 풀어봐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야. 그래서 문항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쉽게 풀었을 것인데, 자, 우선은 문제 풀었을 거라고 믿고, 그치, 첫 번째 숙제니까 다 했을 거라 믿고, 꼴랑 3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 오면 30%는 안 오는 거 있다고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숙제 검사를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안 보여.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자, 그렇지. 잘했어. 숙제 검사를 사실 하면 옳지, 잘했어. 이제 말 안 해도 잘할 거야. 자, 그러면 그 풀었던 문제 중에서, 나 이 문제는 좀 이해가 안 가던데? 하는 문제 있으면, 뭔 소리야. 번호를 얘기를 해줘봐요. 잠시만요. 없으면 없다라고 해도 돼. 아니, 없다는 반말이니까 없어요. 이렇게 해도 돼. 말씀 저 그냥 하나만 되게 여쭤보고 싶은 게 10개 해도 돼. 허블 상수 있잖아요. 허블 상수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좀 일정한 거죠? 아니야. 허블 상수를 묻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었을 때 필요로 하는 허블 상수가 있고,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냐를 말할 때 나오는 허블 상수가 있어. 근데 보통은 후자인 경우를 훨씬 더 많이 질문을 하게 되거든, 문제에서. 그러면 허블 상수가 크냐 작냐 뭐 이런 걸 비교할 때는 그 당시에 우주 팽창 속도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뭐 큰가 작은가 이걸 묻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빅뱅 우주론처럼 등속으로 광속 팽창했다면 일정하게 갔었을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시기별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좀 달랐잖아. 감속, 등속, 가속 막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기별로 상수값이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거 있잖아, 이 문제. 그러면 이 당시의 허블상수와 이 당시 허블상수를 비교하게 되면 요때의 팽창 속도보다 이때가 더, 팽창 속도가 더 빠르잖아. 이게 지금 기울기 값을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때가 허블상수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때는 더 작다. 이렇게. 네, 그러면 잠시만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22번 한 번만. 여기서 허블 상수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근데 빅뱅 우주로는 팽창 속도가 저기서 일정한 거니까 여기 나왔지, 이렇게. 일정한 거죠. 그렇지. 여기서는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 되어 있기 때문에 허블 상수가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야.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자, 또 질문. 괜찮아. 이런 질문을 막 모르는 거 막 질문하고 하면서 해야 좀 이해가 빠르니까. 질문을 쥐어 짤 필요는 없어. 없으면 넘어도 돼. 24번만 딱 하고. 24번? 24번. 자, 24번을 보게 되면 그 현재하고 빅뱅 이후 38만이 지났을 때 복사 세기 분포래.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흑체 복사를 얘기하면서 람다 맥스는 온도의 단순 반비례한다 라고 했던 것들,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이 뜻인데 38만 년, 그러니까 빅뱅 이후 38만 년이 되는 그 시점에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2.7켈빈을 보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요 당시에 파장이 짧고 지금은 파장이 더 긴 거야. 누가? 람다 맥스가. A의 람다 맥스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B의 람다 맥스는 여기가 되기 때문에 요게 좀 더 온도가 낮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요게 A가 되고 요게 지금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주 온도에 따른 복사세기 분포는 현재는 비례될 것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팽창하는 동안에 파장은 길어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온도가 떨어지는 거 왜 더운 거지? 히터를 틀었어? 이 온도가 떨어지는 그 효과에다가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천체들 간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 나로부터 멀어지는 후퇴 속도, 다른 말로 적세 편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적세 편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파장, 고유 파장보다 더 길어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 또는 거리가 멀어진 효과 때문에 우주 배경복사의 파장이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맞겠고, 그 다음에 20억 년 전에 지구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되는데 20억 년 전에 지구에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최근에만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 그 얘기는 아니야. 우주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빛이고 그게 항상 우리한테 왔었었는데 이게 팽창하면서 그 도달하고 있는 그 파장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일 뿐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네. 자, 다른 분 또 질문 있을까? 허블 상수 역수로. 우주의 크기만 아이를 구하는 거? 그거는 일부러 수업을 안 했었어. 왜냐면 허블 법칙을 우리가 빼고 수업을 했던 거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냥 패스해도 돼. 나중에 학교에서 그 내용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할 부분이 있을 거야, 그거는. 자, 또? 일단 뭐 채점을 해보고. 채점도 안 하신 거야? 내가 답을 안 알려줬구나. 답을, 그렇네. 내가 답지를 따로 줄게. 내가 지금, 그러고 보니까 문제만 덜렁 올려줬네. 그렇네. 미안, sorry. 자, 그러면 아까 올렸던 그 두 번째, 자, 별의 진화와 종류,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것을 시간을 좀 많이 잡아 먹으면서까지 수업을 해야 될지 아닌지는 약간 좀 고민스러운데, 이게 어차피 1학년 2학기 때 하는 과정에서 요 얘기가 나올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미리 땡겨서 해도 무관하긴 하지만 약간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는 자, 흑체 복사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에 썼었어. 지금 보면 내용이 뭐 이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거 지난주에 썼던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내용이 어렵진 않아.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썼던 그래프가 요게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나와 있는 변이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를 만약에 직접
문제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수값이 주어질 거니까 이거는 상수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근데 허블 상수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허블 상수값을 외우고 있어야 돼. 그거를 알겠거니 하고 나오는 문제가 많거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온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생일 때, 지금 졸업 안 했으니까 중학생이긴 하지만 중등 과정에서 이걸 배워봤었을 거야. 그래서 별의 표면의 온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펙트럼형, 분광형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요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색지수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인데, 먼저 이 분광형이라고 하는 것은 딱 봤었을 때 온도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다르다 이 얘기야. 그래서 푸른색부터 해가지고 붉은색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분광형 알파벳형으로 이거 외웠지? 학교에서 이거 시험범위에 들어갔었으니까. 자, 이거 O형이야. 그럼 얘는? 그렇지, B형. 얘는 O형이면 얘는 B형, 얘는 A A형. M M? 아닌가? 오바마 그거 아니야? 오바마. 아무튼 그러면 얘는 M 아니에요? M? 기회가 이건데 어떻게 M이 나오지? 아 이게 외우는 게 조금 약간 좀 더러울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외울 때는 그렇게 외웠었어. 내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외웠었고, 대학교 갔는데 되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 교수님도 그렇게 알려주셨었고,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교육방 EBS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들이니까 나를 의심하지 마. O 감탄사, B여 파인걸 키스미. 오, 이쁜데 뽀뽀할까? 이런 저질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무튼 문법적으로 전혀 안 맞아. 근데 외우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야. 원래 나쁜 게 오래 가니까, 기억에. 그래서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이렇게 했던 것인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한 60 후반이었던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걸그런 목소리. 소름 쫙 돋는데 정말. 와, 그분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지금 있던 이 알파벳형도 뭐 A형별, 뭐 M형별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고, 여기 나와 있는 색깔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파란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 네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중간에는 청백색이나 황백색, 주황색 이런 것들은 까먹어도 돼. 근데 파란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파란색이 우리가 관측하는 별들 중에서 교육과정상 나오는 가장 온도가 높은 별이야. 대략 한 3만 켈빈 정도가 되는 별인데, 이 별이 파란색이라면 끝에 있는 붉은색 이 별은 한 2500 켈빈 정도 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게 저거의 10분의 1 정도 되고 있는 3000 켈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3만 켈빈부터 3000 켈빈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다. 그러면 흰색과 노란색을 왜 알고 있어야 되냐? 흰색은 10,000 켈빈이야. 그 다음에 노란색은 태양이 노란색이거든. 그래서 태양의 표면도는 알고 있어야 돼. 5800 켈빈이지만 그냥 6000 켈빈 정도로 해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색깔, 그 다음에 온도,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얘네들 갖고 기준 삼아가지고 별을 비교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꼭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색지수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이 색지수는 지금 우리가 당장 할 필요가 없어. 이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것은 그런 거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게 통합과학에서도 스펙트럼이 나와.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 물리에서 스펙트럼을 배웠을 거야. 스펙트럼의 종류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연속 스펙트럼, 하나는 선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은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빨주초판 한번 나오는 거야. 이거는 천체 물리에서는 전혀 쓸 일이 없어. 그냥 이쁘구나. 넘어가면 돼. 쓰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쓰게 돼. 선 스펙트럼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지. 흡수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방출선이 나오는 방출 스펙트럼 두 가지인데, 이 두 개 중에서 그나마 계속 언급되는 건 누구냐면 흡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돼. 이 방출 스펙트럼과 같은 경우는 문제로 다뤄지는 게 한정적이야, 얘네들은. 그러면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이제 니네는 이제 과거 진학생이니까 대강은 알고 있어가 믿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뭐냐면 스펙트럼 상에서 여기 이 스펙트럼 상에서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나타나는 그 위치가 의미하는 거와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선이 나타났지만 어떤 건 선이 얇고 어떤 건 선이 두꺼워. 그래서 그 선의 두께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선의 폭, 선폭이라 하게 되는데 이 위치하고 두께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우선 이 위치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원자들마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파장대 에너지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선의 위치가 나타나는 그 파장대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게 위치야. 다른 말로 뭐냐면 이게 온도가 낮은 기체든 온도 높은 기체든 간에 그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의 종류,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가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두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위치에 나오는데 누구는 얇고 누구는 두꺼워. 그러면 이 두께체가 왜 생기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체의 밀도라든지 기체의 온도에 의해서 두께가 달라지는 거구나 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 밀도나 온도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 비례하는 형태로. 밀도가 높아지거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선폭은 두꺼워지게 돼. 그럼 여기서 온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가? 안 나와. 이거는 전혀 안 나오고 여러분들은 기체 밀도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아, 기체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선폭이 더 두꺼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 것들이야. 나중에 필요하면 더 얘기하겠지만 이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 별의 반지름. 별의 반지름에 대하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별의 반지름이 만약에 커. 어떤 별은 작아. 그러면 별의 반지름이 크잖아? 그러면 별의 표면 중력이 작아. 왜 그런지는 알고 있지. 중심 떨어진 거리가 훨씬 더 머니까. 그래서 질량이 비슷한 두 별 중에서 한 별은 부피가 너무 크고 한 별은 부피가 너무 작아. 그럼 부피가 큰 별의 표면 중력이 작기 때문에 이 별의 대기 밀도가 작을 수밖에 없어. 중력이 작으니까.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대기 밀도가 작은 별을 통과한 흡수선의 선폭은 얇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반대로 질량이 비슷한데 지름이 좀 작아, 많이 작아. 그러면 표면 중력이 크기 때문에 대기 밀도가 짱짱하겠지. 그러면 여기를 빠져나오는 별빛의 흡수선은 두껍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표면 온도, 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별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 선폭이 더 얇아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역시 과거생이랑 달라. 그냥 말로만 설명해도 다 알아듣지? 그치? 아니야? 다 알아듣고 믿어. 근데 일반고 애들은 이 얘기를 하면 한참 고민해. 내 얼굴만 보고 있어, 계속. 아, 죽여? 막 지금 별장을 다 하는데, 이 간단한 얘기를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잠깐만. 너무 더워서 그런데, 잠깐만, 니네 추워? 지금? 적당해? 네, 뭐. 끄셔도 돼요. 꺼도 되지? 너무 더워서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 히터를 틀었어. 이거 어디서 끄는 거지? 그렇지. 선생님 혹시 죄송하지만 히터 끄는 방법 아세요? 진짜 저거 좀 왜 이렇게 복잡해 계기판이?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언제 기반이 올려놨을까? 일단 다 꺼졌어요. 그럼 됐겠죠? 다 꺼진 거죠? 그러면? 일단 꺼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발 누가 테러하려 했나 봐. 32도까지 올려놨어, 씨. 저 32도가 무슨 말이야. 자, 그래서 흡수선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우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자. 자, 별의 분광형,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온 게 있는데, 사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의
우주과학의 선구자들이라 보면 돼. 왜냐하면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거든, 빛. 그래서 빛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역사는 그냥 참고사항이야. 절대로 학교에서 이 얘기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면, 복잡하게 살았구나. 어렵게 살았네. 이렇게 하다가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분광형, O형부터 M형까지 온도 범위와 색깔 범위 쭉 나온 게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앞부분은 사실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은 거야, 그냥 일부러. 왜냐하면 뒤쪽에 얘기를 하다가 앞쪽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넣은 거니까 앞쪽은 참고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쭉 나온 것이 있는데, 자, 우선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쭉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는 요거부터 봐야 돼. HR도. 중등에서 HR도 안 배우지. 그치? 자, 이거는,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가 뭐에 써먹느냐? 우주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많은 별들이 있어. 또는 뭐 은하도 존재하고 뭐 별게 다 있단 말이지. 근데 걔네들을 분류를 해야 돼. 뭔가 연구를 하려면. 그러면 분류하는 기준이 뭔가 뭐 여러 가지 기준 갖고 분류했었는데 하버드에 있는 교수 헤르츠라는 사람하고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분류하는 거를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분류를 해본 거야. 어떻게 했냐면 이쪽 이 가로축하고 세로축에 각각 어떻게 했냐면 가로축은 온도를 집어넣어봤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두 가지야. 하나는 별의 밝기, 광도에 대해서 넣어본 것이고 광도라고 하는 것은 별의 실제 밝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등급으로 표현할 때 겉보기 등급이 아니라 절대 등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광도와 비슷하게 절대 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온도와 광도 두 가지 기준으로 별을 한번 찍어본 거야. 저 별은 온도가 얼마, 광도가 얼마? 그럼 여기. 저 별은 온도, 광도가 얼마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막 찍어봤어, 이렇게. 찍어서 이 그림에다가 쫙 넣어봤더니 특정한 패턴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잘 보면 여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 가는 이 별의 무리가 있는데 이 별의 무리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계열성이라는 표현을 써. 주계열성. 자, 오늘 하는 내용 더럽게 많아. 그러니까 잘 정리해야 돼. 이것을 주계열성이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별의 무리 이것을 따로 뭐라고 그러냐면 적색거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적색거성. 그리고 맨 위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이 별의 무리를 초거성이라고 하게 돼. 그리고 왼쪽 아래에 이렇게 나오는 작은 별의 무리 이것들을 백색외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선 이 네 가지로 별의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 네 가지가 전부가 아니야. 근데 여기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상 나오는 네 가지만 이렇게 한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헤르츠 스프롱과 러셀이 서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네들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HR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HR도와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별의 어떤 분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떤 것까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별은 여러 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쳐 그 진화 경로를 여기다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미대로 별 하나를 딱 집어 이렇게 그럼 이 별의 여러 가지 물리량이 다 나와 한 방에. 그래서 이 HR도는 되게 많이 써먹는 거야. 천문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별의 종류에 대한 건 잠깐 뒤로 미루고 HR도 잠깐만 이해하자. 여기다가 표시할 수 있긴 하겠지만 따로 좀 이렇게 보도록 하자. 자, HR도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우선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온도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광도가 되는 거야. 광도, 밝기, 실제 밝기. 그러면 이때 온도와 광도의 물리량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는 X축은 오른쪽 갈수록 값이 커지는 것으로 표현하잖아. 근데 얘는 달라. 반대야. 왼쪽이 고온의 별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이 온도가 낮은 별이야. 그래서 이쪽을 O형부터 해서 오비어, 파인걸, 키스, 미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분광형으로 쓸 수도 있어. 요렇게. 그 다음에
광도라고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밝은 별이고 내려갈수록 어두운 별이야. 요게. 근데 광도를 절대 등급으로 바꾸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지. 그래서 위에 있는 별일수록 숫자가 작은 절대 등급이고 밑에 있는 별일수록 숫자가 큰 절대 등급을 갖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광도와 온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별을 찍어왔더니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 계열성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적색 거성과 위쪽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초거성,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백색 외성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가 되고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 HR도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거 잘 적어 써야 돼. 자, HR도와 같은 경우에는 별의 기본적인 물리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인데 어떤 물리량이 있냐면 뭐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첫 번째 별의 밀도와 그 다음에 별의 반지름을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 밀도와 반지름을 비교할 수가 있어. 자, 여기다 그림을 표시하면 헷갈리니까 따로 살짝만 띄어서 보자. 자, 이렇게 HR도 상상해보자. 온도와 광도가 있고 주계열성이 있는 이 별의 집단을 영년주계열이라 하게 돼. 영년주계열. 영년주계열. 그래서 영년주계열이 여기다 알아고 친다고 하면 그때 태양이 여기쯤에 있어. 태양이. 항상 태양을 잘 적어줘야 돼. 태양이 모든 별의 기준이야. 태양과 같이 뭐 어떤 반지름, 태양 기준으로 반지름, 밀도, 질량, 광도 뭐 이런 걸 이렇게 다른 별과 비교를 하잖아. 그럼 그때 태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동그라미에 점을 찍어. 이게 태양이란 기호야. 태양. 앞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태양 밀도 기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태양 반지름 기준. 이렇게 하면 태양 광도 기준. 이렇게 하면 태양 질량 기준. 아무튼 뭐 쭉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야.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떤 별의 반지름이 태양 반지름의 3배가 되고 있대. 그러면 3R 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양 기준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게 왜 있냐? 이런 식으로 태양을 기준을 딱 잡아. 그러면 이때 태양을 지나면서 이렇게 선 하나를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파일에는 HR도 그 그림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야. 점선. 이게 뭐냐면 태양 반지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태양 반지름. 그러면 여기 선상에 있는 별들은 태양 반지름과 같은 반지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 선과 평행하게 해서 여러 개의 선을 그어볼 수 있는데 이 선을 등 반지름선, 위로 올라갈수록 별의 반지름은 큰 별이고 밑으로 갈수록 별의 반지름은 작은 별이야. 그래서 위쪽에 있는 별 거성, 밑에 있는 별 외성 이란 말 쓰는 거야. 이렇게. 안 괜찮은데? 지금 안 괜찮아. 눈에 흰자가 보여. 좀 아주 무서웠어 지금. 너무 졸리면 잠깐 일어나도 돼. 잠깐 나갔다가 정수기 물 쪽쪽 빨아먹고 와. 좀 더 졸리면 얘기해. 내가 깨워줄게. 나도 되게 잘한다. 자, 그 다음에 밀도를 파란색으로 표시해보자. 그럼 이때 영년주계열과 등반지름 선을 지나는 가운데 기울기로 해서 이렇게 선을 딱 잡아. 그럼 이것은 뭐냐면 등밀도선이야. 등밀도선. 태양 밀도와 같은 별을 이렇게 지금 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는 반지름 3승에 비례하는 값이고 질량은 그냥 비례하는 값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직선이 안 나와. 그런데 보기 편하라고 직선으로 이제 표현한 것 뿐이야, 이거는.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한 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어봐줬을 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별의 반지름이 너무 커져. 질량이 커지는 것보다 반지름 커지는 효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별일수록 밀도가 작은 별이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밀도가 큰 별이야. 아주 짱짱한 별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HR도에 점 2개를 찍어서 별의 두 별을 반지름과 밀도를 단순히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이 별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주결성이라는 별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뭐 적색거성, 초거성이라는 이런 별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아. 그리고 지금 말한 이 별들이 무슨 별인지는 이따 이해할 것들이야. 자, 주결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H활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영년주결이 있어. 그러면 이때 태양이 여기 있다라고 이제 가정한다면 태양은 쭉 내려보잖아. 그러면 온도는 G형, 한 6000켈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보자 이렇게. 그러면 절대 등급은 약 4.8 플러스 5등급 정도 나타나게 돼. 이렇게. 그러면 이때 태양이 여기라 친다고 그러면 태양보다 위쪽에 있는 별은 태양 기준으로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큰 별이라는 뜻이지.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별은 태양보다 온도가 낮고 광도가 작은 별이야. 그래서 이 왼쪽 위에 있는 별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별 두 가지 한번 서로 비교 한번 해보잖아. 그러면 확실히 왼쪽 위에 있는 별이 광도나 온도가 크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그 별이 갖고 있는 질량을 생각해 보잖아.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질량이 큰 별이기 때문에 더 뜨거운 별이야. 더 밝게 빛나는 별.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별은 질량이 너무 작아. 그렇기 때문에 비실비실하는 거야. 온도도 낮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결성이라고 하는 요 단계가 이제 전체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단계야. 근데 별이 이 주결성에 머무는 동안에 주결성으로서 몇 년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할 내용인데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큰 별과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살 것 같잖아. 근데 금방 돌아가셔. 얘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아? 가늘고 길게 살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별의 수명을 따져보잖아.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별일수록 수명이 작아. 금방 돌아가시는 별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별일수록 수명이 아주 길더라. 오랫동안 살더라. 이런 식으로. 질량과 수명은 반비례 관계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여기서 나오는 요 수명과 질량의 관계를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자, 먼저 주결성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별의 광도를 L, 이라 쳐보면 L. 광도와 그 다음에 별의 질량 M의 관계는 뭐냐?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커지는 거야. 비례 관계야. 그런데 그냥 비례가 아니고 질량의 2에서 4승배에 비례하고 있어. 지수가 나오는데 이 지수에 관련된 것은 우선 몰라도 돼. 나중에 학교에서 문제 나올 때 이 지수가 아예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말고 광도와 질량은 그냥 비례 관계다. 이렇게. 그러면 질량과 수명의 어떻게 따질 수 있는 것인가? 주결성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얼마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고 이 질량을 내가 얼마만큼 빠르게 소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자, 예를 들어보자. 지금 만약에 우리 민종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야. 자, 민종이가 지금 만약에 수중에 10만 원이 있어. 10만 원 있는데 얘는 특이한 버릇이 있는 게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얘는 짜장면 한 그릇을 처먹어야 돼. 근데 짜장면이 6,000원이야. 그러면 10만 원을 갖고 있는 민종 입장에서는 6,000원짜리 짜장면을 며칠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계산하기 되게 쉽잖아, 이거. 그치? 이거야. 그래서 수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별이 갖고 있는 질량을 단위 시간당 쓰고 있는 에너지 소비량, 다른 말로 광도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거에 비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요게 이해됐으면 정리 한번 해보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말했다시피 M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광도는 L이 되고 있는데 광도는 질량 2의 4승배에 비례하고 있어. 그래서 M의 2에서 4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때 요거랑 없애면서 그러면 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결성의 수명이라는 것은 M의 1에서 3승분의 1에 비례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되는 거야. 질량이 크면 클수록 금방 돌아가시는구나 이 얘기야. 질량이 크잖아? 별의 내부 온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아. 핵융합을 막 미치지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갖고 있던 이 질량을 금방 소진해버려. 그래서 금방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어때요? 지금 이 말 이해되지? 요거.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면, 이런 지수 값은 애초에 주어질 거니까 지수보다는,
요게 어떤 관계인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광도는 질량에 비례한다. 수명은 질량에 반비례하고 있다. 우선 이렇게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H활도에서,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별의 종류에 대한 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우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자, 온도와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영연 주기를 그렸어.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5등급을 쳐봐. 그러면 쭉 가. 태양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그대로 내려봐. G형이야. 태양 기준이야,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10 절대 등급인 별과 그 다음에 0등급,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등급. 그래서 5등급 차이마다 어떤 별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등급이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별. 자, 이때 지금 여기 주결성과 만나는 게 있지. 이걸 그대로 내리잖아? 그럼 얘는 O형인 별이야. 온도가 가장 높은 주결성. 그리고 O형을 제외한 나머지 온도에 해당하는 별은 누구냐면 초고성이야.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을 구했는데 마이너스 5등급이래. 또는 마이너스 10등급이래. 그러면 얘가 H활도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별이구나. 근데 이 별의 온도를 봤더니 O형이 아니야. 3만 켈빈이 아니고 한 2만 켈빈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O형이 아니니까 무조건 초고성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0등급이 나오잖아. 그럼 0등급 선을 한번 쭉 그어봐, 이렇게. 그랬을 때 0등급의 주계열성에 있는 별을 쭉 내려봐. A형이야. A형. A형은 표면의 온도가 10,000켈빈이야. 10,000켈빈.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별의 온도를 표현하는 것들인데 그건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갔었어. 그리고 A형보다 온도가 낮은 별이 있을 것인데 여기 있는 이 별들을 전부 다 적색거성이라 하는 거야. 적색거성. 얘보다 온도 높은 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지. 근데 교육과정상 안 나와. 그러니까 빼고. 그 다음에 플러스 5등급은 태양이 있다, G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등급 전후로 나오는 별이 있어.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 만나는 별이 있네? 이게 백색 외성이야. 이게. 요게. 여기 있는 별은요,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등급 간격마다 어떤 별이 있고, 그리고 그 별들의 온도가 얼마인지 대강 비교가 된다 그러면 별의 종류가 뭔지가 한 방에 나오는 거야. 이 부분은 사실 계산을 해야 될 것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무턱대고 처음부터 계산하는 것은 웃기니까 우선 대강적인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이걸 갖고 나중에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를 갖고. 자, 우선 여기까지는 그닥 어려운 부분 없지? 이해할만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은 이것들입니다. 별의 진화에 대한 것들인데 지금 여기 보면 뭐 별의 종류가 쭉 나온 게 있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글로 막 쓰여 있어. 주결성은 뭐고 거성 뭐고 다 나온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해도 우선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실제 별의 종류 뭐 그래서 뭐 시리우스가 뭐 있다고 문제 안 나와.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면 돼. 그리고 광도 계급이라고 나오시는데 이거는 그냥 우선은 통합과학에서는 광도 계급에 대한 문제가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거는 우선 넘어가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닌 요 놈이야. 별의 에너지원과 별의 진화. 이게 오늘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인 수업을 이거 하려고 지금 앞에 배경지를 깐 거야, 이거. 자, 우선은 별의 에너지원과 별의 진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별마다의 그 거쳐가는 단계, 종류가 다르고 걸리는 시간도 다 달라. 그런 것들은 결국 별이 갖고 있는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내려가다 보면 요 그림이 있을 거야, 요 그림. 이게 별 전체의 일생에 대한 얘기야.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이게 뭐 하자, 뭐 이게 뭔데 할 텐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세밀하게 알면 천체 물리학과에 진학하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만 우선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우선은 지금 보면 우선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단계별로 볼 거야. 이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자, 우선 그 별의 진화, 뭐 별에 태어나서 진화하고 죽을 때까지 이런 별들은 결국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량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만약에 별이 이렇게 있었대. 별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별 전체의 질량, 별 전체의 질량이 있을 거라고. 이 별의 전체의 질량이 만약에 태양 전체 질량의 8배가 넘는 별이 있을 수 있어. 8배. 그 다음에 어떤 별은 갖고 있는 질량이 태양 질량의 25배가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아무튼 숫자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선은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가. 태양 기준으로 8배 이상 이하냐, 25배 이상이냐 이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 같은 말로 이런 경우도 있어. 별 중심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별은 이 중심부의 질량, 중심부 질량이 태양 중심부 질량의 몇 배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이 별의 전체 질량이 태양 전체 질량의 8배가 된다면 이 별의 중심부의 질량은 태양 중심부 질량의 1.4배가 돼. 요게. 그러니까 전체의 질량과 중심부 질량으로 각각 받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 거지만 의미하는 바는 같은 거야. 그리고 이 별 전체의 질량이 태양 전체 질량의 25배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때 중심부의 질량은 태양 중심부 질량의 3배가 되는 거야. 같은 말이야, 이게. 같은 의미야, 이게.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숫자가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되게 많아 나오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이거를 갖고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뭐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상관없는데 난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우선은 별이 처음 성운에서 태어나. 이게 태어나는 별의 재료야. 이 성운에 대한 것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성운이 뭉쳐서 원시별을 만드는데 그때 여기 맨 위에 나와 있는 갈색 외성을 만드는 이거는 문제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넘어가도 돼. 그리고 이 성운이 뭉쳐서 원시별을 만드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거 잘못 나왔네. 아니야, 이거 맞는데. 이것도 문제 안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빼고 우리 밑에 있는 것만 보면 돼. 자, 원시별이 되었어. 그러면 그때 태양 정도의 별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 정도가 아니라 태양 질량 8배보다 작은 별의 질량이라면 요 경로를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밑에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큰 별. 이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큰 별이면 이 과정을 겪는다라고 보면 돼. 8배 기준으로 이거냐 달라져. 지금 보시면 원시별도 똑같고 주결성이라는 이름도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야. 적색거성이냐 초고성이냐 이게 무엇으로 가는지는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적색거성은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이 초고성은 쭉 가잖아. 그럼 나중에 중성자별과 블랙홀 두 가지 또 나눠지게 돼. 그러셨을 때 이 중성자별과 블랙홀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 별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중성자별은 이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이 8배보다 크지만 25배보다 작을 때 중성자별. 그리고 이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25배보다 크면 얘는 블랙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 별의 진화 경로를 구분하는 기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선 여기까지는 그냥 눈에 들어오지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 이거 외운다 한들 어차피 엉덩이 떼고 이 교실 나가는 순간 다 또 까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기준으로 삼아서 별의 진화를 파악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자, 우선 여기까지는 질문이 없지? 자, 그러면 요거에서 살짝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자. 성운이 수축해서 원시별을 만들었어. 우리 위쪽은 생각하지 말자. 두 가지만 보는 거야. 성운에서 원시별까지 해서 주결성 넘어가. 질량이 크든 작든 똑같아요. 어차피 이 과정은. 그랬을 때 주결성까지 가는 요 단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 주계열 단계라고 말해. 전 주계열 단계. 주결성이 되기 전 단계다. 이렇게. 그리고 주결성으로 머무는 기간을 주계열 단계라고 하게 돼. 그러면 주결성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후 주계열 단계. 이렇게. 이름이 참 단순해. 전 주계열 단계, 주계열 단계, 후 주계열 단계. 자, 이러셨을 때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단계를 공통적으로 겪으면서 얘가 진화하는데 그때 이 주결성으로서 존재하는 주결 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별의 일생 중 약 90%가 주결 단계를 거친다 생각하면 돼. 주결성으로서 존재하는 기간이 가장 길어. 그리고 전 주결 단계, 후 주결 단계 각각 이제 이거 합쳐서 10%인데 그 중에서 후 주결 단계가 보통은 5에서 8%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 주결 단계와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짧으면 요 정도밖에 안 머물러.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긴 시간은 주결 단계, 두 번째가 후 주결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전 주결 단계가 가장 짧더라.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결성이 될 거라고. 그런데 주결성은 특징이 많지가 않아. 왜냐면 변화를 많이 안 하거든. 근데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앞쪽보다 더 복잡하지. 그래서 보통 뒤쪽에서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앞쪽 전주결 단계에서는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결 단계와 후 주결 단계 요 위주로 많이 보면 된다가 되는 거야. 그렇다고 전주결 단계는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신경 엄청 거슬리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질문이 있을까? 압류 없죠 지금은. 자, 그러면 50분 정도 수업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전 주결 단계부터 차분하게 보도록 합시다.